해상권의 한계 안에 있다. 아니잖아요. 왜 아닙니까? 2항이 아니라 1항 아니에요. 어? 아니죠. 또한 2항에서는 세 번째로 나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지? 네. 그 다음 됐나? 네 번째 단락 갑니다. 네 번째 단락. 자, 여기서 이제 기역과 니은이 나옵니다. 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의 구별에 대해서 경계 이론과 분리 이론의 입장을 취한다. 경계 이론에 따르면 네모치세요. 그럼 이것도 각각의 차이점 묻는 문제 22번 나와 있잖아. 그지? 자, 경계 이론 네모칩시다. 경계 이론에 따르면 양자는 별개가 아니라 단지 뭐라고? 뭐가? 침해의 정도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은 결국 어떤 거라고? 별개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침해적 정도다. 양자라는 것은 두 개니까 두 개의 관점이니까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의 구별을 나타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됐니? 됐지? 네. 그러면 25번에 4번 경계 이론과 분리 이론이 또한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 아닙니다. 그럼 같은 거야? 맞지 않아요? 그리고 별개가 아니라는 것은 뭡니까? 같이 비슷하게 가야 된다는 것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거는 결국 뭐예요? 경계 이론이 별개가 아니라 단지 침해의 정도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은 결국 뭐예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이다 라는 거니까 뭐예요?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로 바꾸는 게 어때요? 어떻게 바꿔야 되는 겁니까? 결국 이거는 분리 이론의 입장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뭐고? 심해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그지? 됐나? 경계 이론과 분리 이론의 입장이 아니라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알겠니? 바뀌어버린 거다. 알겠지?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양자라는 게 뭐라 그랬어? 양자라는 게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구별이란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럼 그거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뭐에 의해서 기역과 니은을 이야기했잖아. 지금은 경계 이론 안에서 설명이지 분리 이론에 대한 설명은 아니야 지금. 이해됐어? 네. 지금 우리가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경계이론은 그렇지. 지금 경계 이론밖에 설명을 안 했어. 경계 이론을 설명하는 가운데 양자라는 게 나오는 거지.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사회적 제약과 뭐야?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그럼 이 두 개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 경계 이론과 분리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 선택지는.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된다고. 두 개의 관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은. 네.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런 게 잘못 읽으면 실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라고 쳐요? 선생님 방금 전에 설명했잖아. 사회적 제약과 희생과의 구별은 특별한 관계가 아니 이거라고 고쳐야 된다고. 이게 지금 섞어놔버린 거야. 헷갈릴 수 있어 충분히. 이해됐죠? 그 다음 일단 25번에 나오면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자, 단지 침해의 정도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재산권 침해는 그 정도가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었으면 특별한 희생으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세모쳐라 줄 거세요. 경계 이론은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는 재산권 침해는 보상 규정이 없어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보상 주잖아요. 재난지원금. 됐나? 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채 공공 침해를 규정으로 하는 법률은 불가분 조항의 헌법 제23조 3항에 위반되는 위헌이고 위헌임이 밝혀진 법률에 근거한 공용 침해 행위는 위법한 행정작용이 된다는 것이다. 경계 이론은 줄 거세요. 적법한 공용 침해 행위의 경우에 보상이 인정된다면 뭡니까? 헌법 제23조 3항에 근거해서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상을. 알겠지? 됐어 안 됐어? 됐습니까? 22번 봅시다. 22번 보자. 기억. 경계 이론 했지? 기억만 풀자. 기억은 22번 1번 보세요.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헌법 제23조에서 보상할 수 있다고 봤지? 그럼 기억은 맞아 틀려요?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됐나? 이해됐죠?
이런 것들 바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됐나? 그 다음에 22번에 3번은 기업은 행정작용을 해서 재산상 손실을 항상 보상해야 한다고 본다. 항상 보상해야 된다. 항상 아니죠. 항상은 아니죠. 특별한 뭐가? 희생. 네, 맞아. 고쳐라. 특별한 희생일 때 보상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이겠어? 3번이 답이 되는 것이겠죠. 좀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 달러 보세요. 이에 반해 분리로 네모쳐라. 자, 분리로 네모치세요. 분리로 네모쳐라. 재산의 사회적 계약에 대한 헌법 제23조 2항의 규정과 특별한 희생에 의한 제3항 규정은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서 완전히 분리된다. 입법자의 의사.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따라서 재산권 침해를 규정한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는 입법자가 이러한 재산권을 침해를 특별한 희생이 아닌 사회적 제약으로 규정한다. 그럼 뭐예요? 이런 경우는 뭐라? 사회적 희생이 아니라 뭐라고 본다고요? 사회적 제약으로 본다는 겁니다. 재산권 침해가 사회적 제약 또는 특별한 희생 중 무엇에 해당되는지 결정하는 것은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자,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원입니다. 알겠습니까? 입법자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만약 해당 법률에 규정된 재산권 침해가 헌법 제23조 2항에 규정된 재산권의 공익 적합성을 넘어서서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면 이러한 법률은 헌법 제23조 2항에 위반할 위헌이고 위헌임이 밝혀진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작용은 위법하게 된다. 분리이론은 이러한 경우 손실을 보상하는 게 아니라 위법한 행정작용 자체를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상해주는 게 아니고 뭡니까? 행정행위를 제거해야 된다. 그러면 제한을 두는 것을 철회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나? 철회시키는 거죠. 그래서 재산을 존속시키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그 손실을 보상하는 것보다 우선한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지? 보상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재산권을 보존하는 것이 우선이 되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23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자, 우리 답을 어디서 찾자고요? 이것이 마지막 단락에 답이 있잖아. 그럼 마지막 단락 안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야 돼요. 전제는 이유를 찾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이유에 해당되는 것들을 찾아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몇 번이 답이 됩니까? 5번 한번 봅시다. 5번. 입법자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재산권은 그대로 보존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디귿 밑에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재산권을 존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그 손실을 보상하는 것보다 우선해야 된다. 그러니까 재산권을 존속시키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한 손실하는 것보다 우선한다 그랬잖아. 네. 그지? 그럼 재산권은 보존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해됐죠? 됐나? 24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자, 헌법재판소에 대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 볼게요. A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도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고 그린벨트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보통 들어봤죠? 개발 제한 구역에 지정된 토지에서는 건축 또는 토지 사용에 제한한다. 이런 것들은 아파트 못 지어요. 그런 데서는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하지만 A 법률은 개발 제한 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은 포함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A 법률에 대한 헌법 소원이 제기됐다. 그러니까 헌법 소원은 법이 알맞지 않다, 맞지 않다라는 걸 판결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분리 이론의 입장을 취하고, 자, 줄거세요. 무슨 입장? 분리 입장. 자, 보상보다는 뭡니까? 재산권을 지켜주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냐? 자, 그래서 토지 재산권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A 법률은 원칙적으로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개발 지역 구역으로 지정되어서 토지를 사용할 방법이 전혀 없는 등 개인에게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회적 제약에 벗어나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에 예외적인 경우까지 고려하지 않은 A 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법을 고쳐란 말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지. 재산권을 지켜주는 게 분리 이론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1번
헌법재판소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행위가 이 항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였다. 맞죠? 근데 합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합한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행위 헌법 제2상 사망에 관련 없는 내용의 판단이다. 맞죠? 보상하는 거니까. 헌법재판소 개발제한구역이 지정하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토지 공공성의 근거로 판단했다. 맞죠? 거기 보면 뭐가 되는 겁니까? 공공성을 고려하여라고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재산권 침해는 개인에게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판단하였겠다. 맞죠?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봤으니까 치대에 재는 범위만 보는 거예요. 5번 헌법재판소 구역을 지정한 행위가 개인에게 가혹한 부담을 초래할 경우 이때 재산권 침해는 특별한 희생이 아니죠. 그거는 무슨 이론이야? 경계 이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